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가장 싼 메뉴인 3,500원짜리 국밥을 조용히 주문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는 늘 물 한 잔을 더 청하며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주방 이모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돈도 없어 보이는데 자리만 차지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실화가 아닌 창작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39 이준혁입니다. 3년 전 작은 국밥집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겨우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장사는 늘 빠듯했고 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처음 가게를 찾으셨습니다. 가장 싼 메뉴인 국밥을 조용히 주문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는 물을 청하며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날이 추워서인지 몸을 녹이고 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어르신은 거의 매일 가게를 찾으셨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만 조용히 드셨습니다. 옷차림은 늘 허름했고 낡은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셨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돈도 없어 보이는데 자리만 오래 차지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가끔은 눈치를 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형편이 어떻든 저희 가게를 찾아주신 손님이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어르신이 오시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날이 추운 날에는 서비스로 계란찜을 하나 더 얹어드렸습니다. 어르신은 그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가끔은 손이 떨리시는지 수저를 놓치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다시 가져다 드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며 저와 어르신은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어르신은 젊을 때 이야기를 가끔 들려주셨습니다. 사업을 하다 크게 실패한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조용히 혼자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쓰였습니다. 혹시 끼니를 거르시지는 않는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국밥값을 받지 않고 그냥 드시게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때마다 극구사양하며 꼭 값을 치르려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어르신이 국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으로 검은 세단 몇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려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그 어르신 앞에 다가가 깍듯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방에 있던 이모들도 국자를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네에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어르신은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님이셨습니다. 젊을 때 크게 실패했다던 사업 이야기는 사실 수십 년 전의 일이었고 그 뒤로 다시 일어나 지금은 수백억대 자산을 일군 분이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자녀들에게 경영을 물려주고 일부러 신분을 숨긴 채 소박하게 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 식당을 다녀보셨지만 대부분 허름한 행색을 보고 무시하거나 눈치를 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에서만큼은 한 번도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친절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걸 해드린 것도 아닌데, 그저 손님으로서 당연히 대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갔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안에 어떤 삶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심 어린 친절은 계산 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올 걸 기대하고 잘해드린 게 아니었기에 더 값진 인연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란찜 하나 더 얹어드리는 작은 정성이 그렇게 깊이 기억될 줄 몰랐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기교 없이 그저 진심으로 대했을 뿐인데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 어르신께서 다시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엔 수행원들과 함께였습니다. 어르신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가게를 확장할 생각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호의는 감사하지만 이런 이유로 도움을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웃으시며 이건 동정이 아니라 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 동안 지켜본 제 성실함과 진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가게의 정체성과 가격만큼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손님들도 부담 없이 오실 수 있는 가게로 남고 싶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말을 들으시고 오히려 더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돕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 뒤 저희 가게는 조금 더 넓은 자리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여전히 국밥값은 예전과 비슷하게 유지했습니다. 대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날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의 뜻과 제 마음이 함께 만든 작은 나눔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어르신은 가끔 가게에 들르십니다. 이제는 회장님이라는 걸 모두가 알지만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국밥을 드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처음 그날의 마음을 다시 떠올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신 적 있으신가요? 작은 친절이 뜻밖의 인연으로 이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만날 때 겉모습이나 형편으로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우리가 모르는 사연과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계산 없는 진심이 오히려 더 큰 의미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배려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작은 정성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의 가치와 원칙을 지켜보세요. 그 진심이 결국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신뢰를 쌓아줍니다. 다섯 번째로 성공했을 때 초심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 보세요. 처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친절은 손해가 아니라 언젠가 다시 돌아오는 씨앗과 같다는 것을요. 물론 대가를 바라고 베푼 건 아니었지만 진심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통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그날의 마음을 되새깁니다. 어떤 손님이든 진심을 다해 대하는 것, 그것이
제 가게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울림을 드렸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비슷한 인연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편하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인연 만드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